네, 안녕하십니까. 천자문 익히기입니다. 천자문 익히기 오늘은 천자문 익히기 8일차 과정입니다. 8일차 과정 항상 말씀드리지만 천자문은 이렇게 네 글자씩 시경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문입니다. 운문체. 산문체가 아니고 운문체이기 때문에 시경체 운문으로 시경 아시죠? 시경 서경할 때 그 공자님이 엮으셨다는 시경. 그리고 네 글자씩 이렇게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네 글자를 주면요, 뒤에 네 글자를 앞에하고 같은 형식과 내용이 그렇게 이제 연관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받아주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과진이네요 받으면은 체중궤강이라. 그러니까 주면은 과진이네로 주면은 체중궤강이라 이렇게 받는 그러한 형식으로 돼 있는 운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글자보다는 한 번 배울 때 8글자씩 이렇게 익혀주는 것이 천자문을 빨리 익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보세요. 과진이네요 이렇게 주니까 체중궤강이라 이렇게 받았어요. 과라는 거는 이제 열매 과자죠. 쉽게 과일이라고 합시다. 과일 중에서는 보배진자죠. 보배로운 것이 자두와 사과다, 그런 얘기죠. 과일 중에는 보배로운 것이 자두와 사과다 그렇게 주니까 나물 중에는 나물채자죠. 중요한 것이 무거울 중자인데 이건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나물 중에는 중요한 것이 겨자개자죠. 개강이라 겨자하고 생강이다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러한 것이 천자문이니까 우리가 천자문 처음에 뭐 나옵니까? 천지현황이요 우주홍황이라. 하늘과 땅은 검고 은두루다 이렇게 주니까 받은 게 뭐 우주홍황이라. 우주는, 그러니까 집과 집은, 그러니까 우주는 넓고 거칠다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런 식으로 과진이네라, 그러니까 과진이네요 이렇게 주니까 체중궤강이라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8글자씩 익히고 배우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천자문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처음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과자죠. 우리가 열매 과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죠. 열매과. 갑골문을 보면은요, 밭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열매만 보이죠. 이렇게 요게 이제 나무라는 뜻이죠. 나무. 이렇게 이 나무라는 뜻인데 이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몇 개 달렸다? 아주 많이 달린 거죠. 자, 이렇게 아주 많이 달리는데 근문으로 가면서 이 열매 달린 것이 밭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전치에 와서는 나무목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위에 있는 열매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해서도 그대로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 해서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열매들이 이렇게 가득한 모습이다. 뭐 이거를 뭐 밭에서 나는 열매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냥 나무에 열매들이 이렇게 많이 달린 모습이다. 열매 과자였습니다. 다음 글자 할게요. 보배진자입니다. 자, 보배진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쓰이는데요. 해서체로 이 왼쪽의 해서체 요것은요 구술옥자를 얘기하죠. 구술옥자가 이렇게 점 찍어지죠. 얘가 이렇게 붓으로 쓰일 때는요 요 점이 탈락됩니다. 마치 임금왕자 비슷하게 부수가 되죠. 이것을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얘는요, 얘만 독립으로 이렇게 썼을 때는요, 이게 한자 특급에 나오는 건데, 이게 잘 들으세요. 순 많고 거물 진짜입니다. 순 많고 거물 진짜인데, 머리숱이 굉장히 많고 또 검었다. 검다는 얘기는 물론 색깔이 검다도 있지만 이게 윤기가 난다는 거죠.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하면 윤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백발이면서도 윤기 나는 백발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진짜는 숱 많고 검을 진짜를 보면 숱이 많고 검은 색깔로 이렇게 이제 윤기가 나는 그런 흑발을 얘기한다. 그런 겁니다. 발음으로 썼겠죠. 그러면은 보배 진짜는 왜 이 발음을 썼느냐? 윤기 나다는 이거에 주목을 한다 이거죠. 구슬 중에서 반짝반짝하고 이게 윤기 나는 그런 구슬이 바로 보배다. 그죠? 이 그림을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배 진짜는 반짝반짝하고 윤기 나는 그런 구슬을 얘기하는 것이다. 보배 진짜였습니다. 다음 글자 할게요. 자, 오얏 리자입니다. 오얏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들어본 사람이 많은데 자두입니다. 자두. 우리가 시장에서 자두를 많이 팔죠. 그래서 자두는 아주 그 몇천 년 전에서도 이렇게 즐겨 먹던 그 인류의 아주 그냥 인류가 많이 아주 애용하던 그런 과일이죠. 여기 자두를 오얏이라고 합니다. 오얏. 복숭아하고 비슷하다 그래갖고 이제 이 복숭아하고 오얏을 같이 이제 쓰는 그런 글귀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오얏이란 건 자두를 얘기한다. 그럼 자두는 뭐냐? 여기 보면 이제 나무가 있죠. 이렇게 나무가 있죠. 자, 갑골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해서 약간 휘어지죠.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이거보다는 이제 요게 맞는 말이죠. 요게 이제 아들 자자의 갑골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나무가 있고 이렇게 밑에는 아들 자자가 있다. 그럼 여기에는 아무런 발음이 없죠. 아무런 발음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뭐다? 요거는 회의자나 혹은 이제 다른 글자다 이거죠. 회의자라는 건 뜻과 뜻이 모여졌다는 건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나무라는 걸 알겠어요. 이게 왜 그 자두나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왜 나무에서 이 꼬맹이가 나왔는데 이게 왜 자두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 자두라고 할 때는요, 이 아들 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자두는 즉 그 꼬맹이의 머리죠. 그리고 이제 꼬맹이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애가 굉장히 귀엽죠. 근데 귀여운데 애가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막 나올 때는요, 애가 이렇게 굉장히 쭈글쭈글합니다. 쭈글쭈글하고 이제 막 그 주름이 잔뜩 있고 마치 그 자두씨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나무에서, 물론 이제 나무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과일 중에 이제 호두 같은 것도 이제 쭈글쭈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숭아도 그렇고 자두도 그렇고 그런 종류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호두 또는 자두, 복숭아라는 게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애들의 그런 그 뜻이 조금씩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자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어떤 뜻이 담겨 있냐 그러면 애의 이 그 머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아들 자자라 그러는데 한자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아들이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애기다, 이렇게 애기 자자다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이렇게 애기다 그러면 이렇게 이 자를 쓴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남성 선호사상, 남성 중심사상, 가부장제가 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유교라는 게 원래부터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 그러면 유교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기 전에는 남녀 평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웃긴 그건데 오히려 한자를 잘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자도 그래요. 이게 여자라는 뜻이냐? 이거는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유교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남성 중심, 가부장 중심 이런 사회가 되면서 얘는 남자요, 얘는 여자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막 쓰기 시작했는데 갑골문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유교가 지배하기 전, 그러니까 이 소전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교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 글자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라기보다는 이 포로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포로로 잡은 노예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 강하고 얘도 그냥 아들이라기보다는 아기의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남자 여자라는 그런 개념이 잡히고 이렇게 이제 남아 선호 개념도 잡히고 남자 개념이 잡힌 것들은 사실상은 한나라 이후에 유교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생긴 어떤 그런 글자들이 이제 있는 거죠. 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하고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나무인데 거기에서 아이의 이게 머리 같은 그런 거다. 이게 회의자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설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설은 이게 리자가 아니고 요게 자자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두를 얘기한 거지. 자두를 얘기한 건데 그 발음이다 이거죠. 이건 요 밑에 얘는 발음으로 나왔고 뜻은 이거다. 그러니까 과일은 과일인데 자두라는 과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글자다. 이런 뜻이 이 두 번째 뜻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떤 이 설인데 저시인데 어떤 설이 맞다라고는 우리가 지금 모르죠. 그 시절을 안 가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글자는 자두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라는 발음으로 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 볼게요. 능금 내자입니다. 능금은 사과를 얘기하죠. 사과도 보면 맨 위에 이제 나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제사하는 게 나오죠. 이 보일시자입니다. 보일시는요. 조상께 또는 하늘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은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거다? 제사할 때 올리는 과일을 얘기하는 거죠. 과일 중에서 이렇게 제사할 때 올리는 아주 중요한 과일이 사과였다는 것도. 지금도 저는 이제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참 어찌 보면 창피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제사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제사상에 올릴 때는 그 사과를 올린다고 해요. 배도 올리고 홍동백서라 그래서. 근데 그 몇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사할 때 올리는 것이 바로 이 사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나무 목자가 위에 있고 밑에 보일 시자가 있는 이 글자가 바로 능금내 사과 내자였습니다. 근데 이 나무 목자가 해설을 거치면서 이렇게 변하죠. 큰 대자로 변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막 지금 우리도 이렇게 큰 대자로 쓰죠. 근데 원래는 나무 목자였습니다. 이렇게 나무 목자였다. 그래서 이거를 능금내라고도 하고 어찌 이게 어찌냐 어찌해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거죠.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찌해서 사과를 안 올렸느냐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어찌해서 제사상이 있다구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찌 내자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게 문장에서 이 내자가 나왔다면은 명사로서 사과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찌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능금 내자였습니다. 다음 글자 가볼게요. 가기 전에 이제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매과 보배진 오얀리 능금내. 자, 한 번 더 할게요. 열매과 보배진 오얀리 능금내. 자, 다음 글자 갑니다. 나물 채자죠. 나물 채. 그 맨 밑에 글자를 이렇게 보면요, 이게 따다라는 게 있어요. 나무에서 과일을 딸 채자입니다.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손이 나오죠. 손이 나오고 밑에는 이렇게 나무가 있죠. 따다, 과일을 따다 할 때 이게 딸 채자인데, 여기에 이제 풀초 부수가 이제 올라가면 채라는 발음이죠. 이거는 발음이 되는데 따먹는 풀을 얘기하는 거죠. 풀 중에서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따먹는 풀이 뭐냐? 그게 바로 나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물 채자가 나오게 됩니다. 나물 채자는 비교적 쉽죠. 자, 다음 글자 가겠습니다. 무거울 중자. 요거는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무거울 중인데 우리는 이거를 무겁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뭐 마을 이자도 들어가고 뭐 아이동자 들어가고 뭐 온갖 학자들이, 특히 이렇게 문자학을 대학원에서 깊이 연구하지 않은 이런 선생님들이 이거를 뭐 종이다 뭐 이렇게 땡땡 친 뭐 이런 걸로 자꾸 해석하는데, 이거는요 뭐냐 그러면은 동력동자 있죠. 이 동력동자하고 뭐하고 이 사람인자, 요거 두 개하고 합쳐진 거예요. 사람인자는 뭐 이렇게 쓰겠죠. 얘가 이 위로가 있죠. 이렇게 이게 사람인자입니다. 동력동자는 이제 이렇게 보이죠. 원래는 동력동자 동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루를 자루를 갖다가 앞에 묶고 뒤에 묶고 이렇게 보따리를 얘기해요. 이 사람이 짊어진 보따리 보이죠? 요거죠. 요게 자루동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력동은 동쪽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루동자의 발음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동력동이라 그러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동쪽이라는 뜻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글자에서. 이게 동쪽을 나타낸다고 할 때 말고는 거의 대부분 자루로 쓰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이 있다고 봐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런 글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버릴 진짜인데, 이게 뭐 언덕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버려놓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자루를 이렇게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쫙 자루 속에 있는 거를 쫙 버려놓은 모습이죠. 장사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에 얼마 이렇게. 이 자루라는 뜻은 어떤 글자를 보든 이게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력동자를 봤다 그러면 이거는 동쪽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자루라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내용물이고 요게 위에 매듭이고 이게 밑에 매듭이죠. 양쪽으로 묶은 거. 그러면은 이 무거울 중자는 뭐냐 그러면 이 자루 요 위에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있는 게 사람이 이 자루를 등에 짊어진 모습이죠. 보부상이라든가 이렇게 장사치를 이제 그린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겁겠죠. 그래서 무거울 중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 보따리에 바리바리 싸서 등에 짊어질 정도면 이게 하찮은 거겠습니까? 중요한 거겠습니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써요. 중요할 중. 이렇게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거울 중자 딱 보면 아, 이게 무겁다 혹은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글자 가볼게요. 겨자 개자입니다. 겨자 개자. 우리 겨자씨라는 거, 자, 이건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웬만하면 인터넷에서도 가져오고 그러는데 이건 지금 제가 직접 한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그 요게 끼일 개자죠. 이제 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뜻인데 이 나누어진 틈 사이로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끼어 들어간 모습이죠. 그게 이제 나중에 해서체로 가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끼일 개자가 발음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여기에 풀이다 이거죠. 즉 이게 풀 중에서 이렇게 끼어 들어가는 풀. 그러니까 왜 끼일 개자를 썼느냐,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약간 해악인데, 겨자라는 건 원래 나물이 아니죠. 이게 과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나물에 끼는 그런 그 종류가 나물 종류가 아니고 이게 과의 종류인데, 근데 이제 과치고는 너무 형편없으니까 겨자가. 그래서 그냥 그 스스로 창피해 갖고 겨자라는 게 이 나물 사이에 끼어 들어간 거죠. 야, 나 좀 붙여줘 해서 나물이 아닌데도 나물 사이에 끼어 들어갔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건 이제 발음으로도 쓰였지만 이게 항상 이렇게 그렇습니다. 발음에도 다 뜻이 있어요. 아무 발음이나 갖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풀은 풀인데 끼어 들어온 풀, 요게 겨자 개자입니다. 겨자 개자고요. 그 다음 볼게요. 마지막 글자죠. 생강강자. 생강강자는 제가 이렇게 요 글자만 가져왔는데요. 요게 직영강자입니다. 직영강. 왜 그러냐면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게 밭이죠. 나중에 나온 글자이기 때문에, 자, 얘가 이제 밭이에요. 밭이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는 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시간부터 말하지만, 한자에서 요거는 하나가 있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고, 자, 이렇게 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돼 있으면 밭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가 아니고 많다, 아주 많이 있다 이 얘기예요. 많이 있는 거에서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건 너네 밭, 이건 우리 밭.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계를 나눴다. 직영경자다 그래갖고 밭의 경계를 나눠놨다. 근데 여기에 풀초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직영강자라는 것이 발음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풀이다. 나물 중에서 경계가 되는 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알아보려면 좀 많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렇게 생강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경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남과 북을 나누는 경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왜냐하면 기후 조건에 따라서 생강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그 경계, 그러니까 너무 따뜻해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딱 그 경계가 되는 그 지역에서 자라는 게 바로 이 생강입니다. 그래서 이 생강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중해 지역, 그러니까 온대 지방에서 그게 나는 게 이 생강이에요. 그러니까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강자라는 게 참 이게 조상들이 희한한 거예요. 이런 경계를 나누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캘 수 있는 그게 생강이다.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지금은 이제 한자 시간이기 때문에 생강강자를 그렇게 이제 외우게 되면은 이 풀초자 쓰고 밑에
직영 강자를 쓰게 되면 생강 강자는 쉽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네 글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나물채 무거울 중 겨자개 생강강. 자, 다시 한번요. 나물채 무거울 중 겨자개 생강강.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일차 강의가 끝났는데요. 자,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열매과 보배진 오얀리 능금내 나물채 무거울 중 겨자개 생강강. 자, 이렇게까지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8글자, 그러니까 4글자가 주고 4글자로 받고 주고 받고 이런 그거를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천자문의 형식에 익숙해지시면 굉장히 편해지고 천자문 공부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천자문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9일차 강의로서 좀 더 멋진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